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경에 반등하고 장기균형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2040년대에는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이유는 미래 대비 저축 증가, 자본의 한계와 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7천여 개 은행의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 부양비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은 0.64% 하락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 성장률과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인해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결국 고령화의 파장은 통화정책까지 제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2070년 기준 성장률은 0.7%, 실질금리가 0.2%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과 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구조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